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도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디지털 IF 모뎀이라는 주 제목 하에 이번에는 다운 샘플링 앤 데시메이션이라는 부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과목의 부제처럼 우리가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션, 그리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베이스밴드와 디지털 IF 모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뎀의 디지털 파트와 아날로그 파트를 연결하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그리고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ADC와 DAC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추상화한 샘플링, 유니폼 샘플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두 가지 결과를 결합하여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컨티뉴어스 타임 버전이 있고 또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업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 to,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uniform sampling과 discrete time to continuous time, uniform interpolation을 우리가 배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업샘플링은 인터폴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discrete time to discrete time uniform interpola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uniform sampling에 해당하는 discrete time to discrete time processing을 볼 텐데요. 이것도 유니폼 샘플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름을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운 샘플링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봤던 이 인터폴레이션과 관련된 것은 업 샘플링입니다. 그리고 이 다운 샘플링과 관련하여서 또 나오는 것이 데시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스갯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운 샘플링도 D로 시작하고 데시메이션도 D로 시작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인터폴레이션과 업샘플링이 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업샘플러는 이렇게 됐습니다. 업샘플링 팩터라고 하죠. 업샘플링 by a factor of L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위로, up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쓰고 이렇게 쓰면 업샘플링 by a factor of L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다운샘플링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에 대해서 다운샘플링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downwards 화살표를 쓰고 예를 들면 뭐 M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이 있고요. 거기에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은 업샘플링 다음에 어떤 인터폴레이션 필터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업샘플링,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터폴레이션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보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다운샘플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샘플링 하기 전에 여기에 어떤 이제 필터를 넣고 다운샘플링 하는 것을 데시메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최근에 배운 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과 관련하여서 배운 이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운샘플링과 데시메이션이 관련되어 있고요. 둘 다 이 다운샘플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인 업샘플러와 인터폴레이터는 둘 다 이렇게 업샘플러를 가지고 있고요. 업샘플링은 말 그대로 이렇게 블락이 혼자 있고 인터폴레이션은 업샘플링 한 다음에 필터가 옵니다. 다운샘플링 말 그대로 블락이 혼자 있고 데시메이션은 다운샘플링 하기 전에 어떤 필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울 것과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를 크게 연관을 시켜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트랜스미터 파트에서 주로 업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을 다룬 데 비해서 이번 시간에는 리시버 파트에서 이 다운샘플링과 데시메이션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다운샘플링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업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가 유니버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업샘플러와 인터폴레이터가 연관이 있다면 인터폴레이터 안에 업샘플러와 그 다음 인터폴레이션 필터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운샘플링과 데시메이션에서는 데시메이션 하기 전에 필터링하고 다운샘플 하는 식으로, 즉 이 다운샘플러가 어떤 좀 더 작은 컴포넌트인 것처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좀 더 명확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샘플링 바이럴 팩터 오브 M을 우리가 정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니어 필터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운샘플링 바이럴 팩터 오브 M이 있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우는 이 네 가지 오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인풋도 discrete time 시그널이고 아웃풋도 discrete time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아규먼트를 m과 n으로 다르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LTI 시스템처럼 들어가는 시그널과 나가는 시그널의 레이트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세싱을 멀티 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아웃풋을 인풋으로 정의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번째 아웃풋은 n 플러스 델타 번째의 인풋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가 x sub d of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축이 y sub d of n의 n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discrete time 시그널이 0, 1, 2, 3, 4, 5, 6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예를 들면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만약 m이 3이고 델타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런 수식이 나오면 잘 이해가 안 갈 때 직접 숫자를 넣어보면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는 방법이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가 0일 때,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정도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가 0인 것은 n이 0인 것이죠. 그러면 델타만 남습니다. 근데 델타가 1이니까 요 값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에서 아규먼트가 2일 때입니다. n이 2고 그럼 m이 3이네요. 그러면 6, 7이 되나요? 여기 7도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표시를 하면 이 값이 여기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여기로 갔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네요. 1일 때, 그렇죠? 1일 때부터 해야죠. 네, 1일 때를 하면요. y가 1일 때 1, 3은 3에 4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요 값이 오는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요 4값이 여기 왔고요. 그 다음에 7에서의 값이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m이라는 숫자 간격만큼 뛰는 것이죠. m이 3인데 여기서 0,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m-1인 두 개씩을 이제 제외하고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작점이고요. 델타가 1이고요. 그래서 시작점으로부터 m-1개는 버리고요. 그래서 하나, 두 개는 버리고 그 다음을 가져오고요. 또 하나, 두 개는 버리고 그 다음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일부 버리는 과정이 바로 다운샘플링이 되겠습니다. 다운샘플링을 다시 보시면 파라메타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m과 델타인데요. different factor 또는 different rate는 당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different offset도 또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offset은 우리 upsampling, interpolation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downsampling과 decimation에서도 많은 경우의 데리베이션에서 편의상 제로로 놓아집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할 때는 이 offset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서 페이지에서 정의한 다운샘플링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샘플링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리가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uniform sampling에서 했던 것과 매우 비슷했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 t축이고 이런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discrete time signal x of d of m을 뽑아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할 때 x에서 매 ts마다 evaluate하고 offset을 델타만큼 준다면 여기 델타로부터 시작해서 매 ts마다 우리가 이 펑션을 evaluate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하나 따고 여기서 하나 따고 여기서 하나 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값이 나오고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discrete time 시그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uniform sampling에서는 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uncountably infinite number of samples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서 countably infinite 개의 샘플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반면에 조금 전에 본 discrete time to discrete time 다운 샘플링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인 또 countably infinite 개를 뽑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물론 또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특히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 봤을 때 극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다운 샘플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만약에 우리가 샘플링 한 다음에 어떤 레이트로 그것을 프로세싱해서 좀 더 낮은 레이트로 샘플링 하는 것을 얻을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Y라는 시그널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네, 이것은 X를 매 2ts마다 이제 샘플링 하는 것이죠. 옵셋은 동일하게 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리샘플링, 다시 처음부터 샘플링 하는 방법이 물론 있겠고요. 그때는 여기서 하나 따고 여기 그 다음 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림 그려드린 것과 같이 이 값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샘플링 한 것이 이제 TS로 샘플링 할 때는 여기 나타나는데 2TS로 할 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샘플링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의 정수배 레이트 정수배 분의 1 레이트죠. 그걸로 다시 샘플링 할 때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샘플링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샘플링된 discrete time 시그널을 가지고 다운 샘플링 함으로써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다운 샘플링은 샘플링 레이트를 줄이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운 샘플링의 프리퀀시 도메인 디스크립션을 보기 전에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 이 X라는 시그널의 스펙트럼과 Y라는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스펙트럼으로 한번 나타내 봄으로써 다운 샘플링 할 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샘플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펙트럼이 아웃풋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DTFT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웃풋의 DTFT입니다. 어떻게 되죠? 샘플링 레이트, 이것이 샘플링 레이트죠.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떤 folded 스펙트럼입니다. 이 folded 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해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CTFT를 어떻게 하죠? 샘플링 레이트만큼 옆으로 shift를 시키죠. 그래서 쭉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샘플링 레이트를 주기로 갖는 주기 함수가 되죠. 그런데 DTFT는 주기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기 1 over T sub S를 1로 바꾸는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런 꼴이 나옵니다. 이 스케일이 바로 됐는지 잘못되었는지 보는 방법은 이 DTFT가 주기가 1이어야 되니까 F 자리에 F 플러스 1을 넣어봐서 말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보면 이 서메이션이 무한섬이기 때문에 M-1을 M'으로 치환하면 결국 같은 꼴이 되어서 이 식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샘플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X of T를 이번에 어떤 M배의 TS, 그러니까 더 느리게 샘플하는 거죠. M배의 TS인 새로운 TS 프라임이라는 레이트로 샘플링 하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이 2다 하면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이 example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샘플링 하는 게 있고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다운 샘플링 by a factor of 2로 다운 샘플링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느리게 샘플링 한 경우로 해서 스펙트럼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됩니까? 예. 샘플링 레이트죠. 주의하실 것은 이게 뭐랑 같습니까? 1 over TS 프라임인데 여기서 쓴 것처럼 TS 프라임이 MTS이기 때문에 이제 1 over MTS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folded 스펙트럼이 나와야 됩니다. 이 폴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CTFT를 어떻게 하죠? 예, 무한 쉬프트를 시키죠. 어떤 것의 정수배만큼씩 쉬프트합니까? 예, 샘플링 레이트의 정수배로 쉬프팅하죠. 근데 이번에 샘플링 레이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그전보다 n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 상에서 그전에 쉬프팅 하던 것에 비해서 그 양이 n분의 1로 줄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쉬프트가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한계를 더하고요. 다시 그 주기가 1이 되도록, 즉 1 over MTS가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는 당연히 TS 프라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비교해 보면 아래 식으로 이번에 Y의 DTFT가 나타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처음에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discrete time 시그널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팩터 M으로 이제 다운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1과 2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다운 샘플링 된 시그널의 DTFT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운 샘플링 하기 전 시그널의 DTFT와 그 다음에 뭐 다운 샘플링 팩터 이런 것으로 나타내고 싶겠죠. 먼저 요 컨스턴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네, m분의 1이 됐네요. 그래서 1 over m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스펙트럼의 첫 번째 팩터가 역시 다운 샘플링 레이트가 되었네요. 즉 다운 샘플링 팩터의 인버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었다고 했을 때 1 over TS식 쉬프트 했는데 이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다고 했을 때 1 over MTS식 쉬프트를 하죠. 촘촘하게. 그 다음에 1 over MTS를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이게 X sub D가 있었는데 X sub D를 어떻게 보면 1 over M식 discrete time frequency 상에서 쉬프팅을 한 다음에 스케일링 한 것처럼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미 DTFT가 periodic signal with period M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는 텀이 어떻게 됩니까? 더하는 텀이 M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스케일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제 주기가 1이어야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 트릭은 이렇게 생각한 트릭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에서 자연수를 빼고 샘플링 피리어드, 여기선 다운 샘플링 팩터죠. 그것으로 나눠주니까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운 샘플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두 번 샘플링 하는 걸 보겠습니다. 한 번은 레이트 1 over TS로 샘플링 하는 것이고 하나는 레이트 1 over MTS로 샘플링 하는 것입니다.
1 over TS로 샘플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에일리어싱이 안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팩터 M으로 다운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샘플링 하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에일리어싱이 다운 샘플링 할 때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오늘 다운 샘플링과 데시메이션을 배울 텐데요. 이 데시메이션은 앞에 어떤 필터링을 하고 이제 다운 샘플링 하는 것입니다. 에일리어싱과 관련해서 이 앞에 있는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요? 네, 바로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운 샘플링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확실히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도 과정은 생략을 했습니다. 유도 과정이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서 추측했던 대로 다운 샘플링해서 얻은 DT 시그널의 DTFT는 다운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일종의 folded 스펙트럼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uniform 샘플링을 할 때와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텀이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고 두 번째 텀이 이 folded 스펙트럼인데 일종의 피리어딕한 스펙트럼이 됐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뭔가요? x sub d of e to the j 2 pi f가 이미 피리어딕 시그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플러스 1 over t, 마이너스 1 over t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다면은 여기가 1이고요.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이미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 사이에 있는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프팅을 할 때도 무한 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의 제로로부터 센터로부터 1 over m씩 1 over m씩 쉬프트를 하는데요. 1 over m씩 n번 쉬프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번 1만큼 쉬프트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서메이션 하는 텀이 캐피탈 M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무한계로 해버리면 이제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 M, 2M, 3M 이렇게 될 때마다 완전히 M이 0인 곳과 겹쳐져서 무한계를 더하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고 그것을 먼저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또 로우 레이트로 샘플링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번 M을 2라고 해서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서메이션의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M이 0, 1 이제 이렇게 될 텐데요. M이 2라면은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M이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만큼 시프트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2분의 1만큼 시프트 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겠죠. 네. 이렇게 되고, 다 더하고 나면 이제, 이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1 over m을 즉, 여기서는, 1/2죠. 이 1/2가 1이 되도록 스케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게, 1이 되니까 이렇게 쭉 고무판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됐던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색깔의 커브들이 더해진 것이 이제 아웃풋 DTF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처음에 주어진 이 스펙트럼을 이렇게 쭉 늘린 다음에 그 M배 늘리죠. M배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periodic extension을 한 것과 결국 동일합니다. 우리가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uniform sampling에서도 이 folded 스펙트럼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먼저 그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샘플링 레이트만큼 시프트한 다음에 그래서 periodic 시그널로 만든 다음에 피리어드가 1이 되게 만들어도 됐고 또 하나는 어땠습니까? 이 스케일링을 먼저 했죠. 스케일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그 다음에 폴딩을 하는 경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오리지널 시그널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정돼 있었죠. 극단적으로 이게 뭐 로패스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하고 나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 텀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렇게 된 데다가 심지어 옆에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하이어 프리퀀시로 익스팬드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에일리어싱이 안 일어나 있었어도 에일리어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Sampling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어떤 게 있었죠? 네, 그때 나이키스트 컨디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X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유니폼 샘플링을 해서 Discrete Time 시그널을 얻고 이 Discrete Time 시그널로부터 어떤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Perfect Recovery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 샘플링 레이트의 조건, 즉 Perfect Reconstruction을 허용할 샘플링 레이트의 조건을 구해보라는 것이 바로 나이키스트 디어렘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 즉 X의 CTFT가 마이너스 W와 플러스 W 안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면 2배의 밴드위스 이상으로 샘플링 레이트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슷한 것을 하는데 여기서 discrete time 시그널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팩터 m만큼 우리가 다운 샘플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m만큼 다운 샘플링을 해서 얻은 y라는 시그널을 가지고 다시 x를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만족해야 할 이 m, 다운 샘플링 팩터 m의 조건을 구하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다운 샘플링 레이트 1 오버 캐피탈 m의 조건을 구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discrete time 시그널 x of t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w로 이렇게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DTFT는 피리어딕 하니까 저쪽 하이 프리퀀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근처에도 또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할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CT2DT 샘플링과 DT2DT 다운 샘플링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개수하실 수 있나요? 예, 이렇게 개수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개수를 잘 하셔야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o good to be true. 그러기엔 너무 좋은 것을 잘 개수하신 다음에 그것이 정말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수를 할 수 있었는데요. 똑같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이다. 주의하실 건 뭔가요? 주의하실 거는 이게 m이 반드시 자연수죠. m이 자연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샘플링 레이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작을 때 얼마죠? 예, 다운 샘플링 하지 않는 거죠. 캐피탈 M이 1일 때. 그 다음은요. 캐피탈 M이 2일 때니까 벌써 하나 건너 하나씩 버려서 샘플링 레이트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대로 하려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안에 DT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있어야지 다운 샘플링 바이럴 팩터 오브 2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3, 4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네로 밴드 하게 로 패스 시그널일 때 다운 샘플링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유니폼 샘플링과 관련하여서 유도한 나이키스트 컨디션의 프루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었죠? 여기서 유니폼 샘플링을 해서 어떻게 했나요? 예, 프루프 바이 컨스트럭션을 했었죠. 그래서 유니폼 샘플링을 배웠을 때는 나이키스트 디어렘이 이렇게 된다라고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샘플링 레이트와 동일한 인터폴레이션 레이트를 갖는 인터폴레이터를 생각하고 특히 어떻게 했나요? 네. 인터폴레이션 하는 펑션을 네, strictly band limited sync pulse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m배 그러니까 팩터 m만큼 다운 샘플링 하는 것이 나이키스트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인터폴레이션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업샘플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업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업샘플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샘플링하면 어떻습니까? 제로들이 막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 텀들이 막 생기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싱크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다시 X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폴레이터죠. 그래서 CT to DT 유니폼 샘플링을 할 때의 나이키스트 컨디션처럼 증명할 때 어떻게 했었다고요? 이렇게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유니폼 인터폴레이터를 썼죠. 싱크 펄스를 써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점에서의 DTFT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지점에서 DTFT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인풋의 DTFT를 그렇죠. 쉬프팅을 하죠. 예, 1 over 캐피탈 M만큼씩 쉬프팅을 하는데 무한계로 하는 게 아니라 캐피탈 M개만 하죠. 참고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게 모듈로 캐피탈 M을 해서 값이 다른 것들인 M은 다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을 뭐 0, 1, 2, 3 해서 M-1까지 해도 되고 1부터 뭐 M까지 해도 되고요. 좀 이상하게 한다면 0 한 다음에 뭐 M 플러스 1, 뭐 2M 플러스 2, 뭐 100M 플러스 3 해서 뭐 밀리언 M 빼기 1까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0에서 M-1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쉬프팅을 이제 캐피탈 M 개만큼만 하고 마지막에 이제 1 over M을 이 다운 샘플링 레이트가 네,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이 스펙트럼이 주기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F 자리에 F 플러스 1 넣어서 말 되는지 봐야 됩니다.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유사한 것이 이미 우리 CT2DT 다운 컨버전에서 폴딩 할 때도 나타났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지점에서의 스펙트럼이고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이 지점에서의 스펙트럼, 일단 이것을 G sub D of M이라고 하고 아직 X인지는 모르니까요.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업샘플링을 하고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의 아웃풋 DTFT식을 인풋 DTFT식과 업샘플링 팩터 또는 업샘플링 레이트로 나타내야 되겠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네, 굉장히 간단했었죠. 인풋의 DTFT를 이제 스케일링을 합니다. 스케일링을 해서 어떻게 하나요? 네, 스케일링을 해서 주기가 1 over M이 되도록 만들었었죠. 예, 주기가 1인데 1 over M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크런치 시키는 것이죠. 스펙트럼을. 그래서 1이었던 게 1 over M이 되고 2였던 게 2 over M이 되고 이렇게 크런치를 쭉 스펙트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인터폴레이션 필터의 스펙트럼을 곱해서 우리가 없애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싱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싱크 펄스는 스펙트럼이 캐피탈 R of e to the j 2 pi f라고 한다면 높이가 캐피탈 M이고 밴드위스가 1 over 2M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이제 Y를 요게 Y죠. Y의 즉 인터폴레이터의 인풋의 주기를 인터폴레이션 레이트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죠. 맞는지 볼까요? F 자리에 F 플러스 1 over M을 넣으면
문제 없습니까? 똑같아집니까, 식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런칭 한 다음에 다시 필터링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 아웃풋의 스펙트럼이 인풋의 스펙트럼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일종의 여기서 y를 구할 때는 x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늘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에일리어싱이 안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예, 이 조건이 성립하니까 에일리어싱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일리어싱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늘렸다가 네, 쭉 늘릴 때 에일리어싱이 안 일어나는 거죠. 스펙트럼을. 네, 그래서 확대를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여기서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m보다 이제 작은 거죠. 밴드위스가. 그래서 이것을 쭉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 늘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에일리어싱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y sub d of e to the j 2pi f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a였다면 이 높이는 a를 m으로 나누는 것이 되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2분의 1이 다시 1 over 2m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x식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보면 옆에도 이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싱크가 하는 일이 이 가운데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운샘플러와 interpolator followed by ideal low pass filter, upsampler followed by ideal low pass filter, 즉 인터폴레이터죠. 이것을 캐스케이드해서 우리가 컨스트럭션을 함으로써 나이키스 디어렘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 전 우리는 다운샘플링을 정의를 했고 다운샘플링과 관련해서 DT2, DT 다운샘플링을 할 때의 나이키스 디어렘을 보았습니다. 데시메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어가 4개 나오는데 저도 막 헷갈립니다. 말을 하면서 인터폴레이션과 업샘플링과 관련이 있고요. 다운샘플링과 이 데시메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운샘플링을 배웠고 지금 이제 데시메이션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운샘플링과 이름도 비슷합니다. Decimation by a factor of m입니다. 이것은 다운샘플링과 마찬가지로 discrete time에서 discrete time 시그널로 가는 오퍼레이션인데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먼저 필터가 나옵니다. 필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low pass 필터. 그래서 여기서 먼저 스펙트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컷오프 프리퀀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m이 되고요. 이 캐피탈 M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다운샘플러의 팩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는 일이 바로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시메이션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은 어떻게 정했었죠? 다운 업샘플러가 있고 따라서 나오는 인터폴레이션 펑션 이렇게 봤었죠. 즉 인터폴레이션 펑션 임펄스 리스판스인 LTI 시스템 순서가 이제는 바뀌어 있습니다. LTI 시스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운샘플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Decimation by a factor of m이라고 우리는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다운샘플러 자체가 벌써 샘플링 레이트 리덕션 하는데 이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데시메이션도 샘플링 레이트 리덕션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우리가 샘플링 하여서 얻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에 있을 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다시 더 느린 레이트로, 물론 앞서 샘플링 했던 레이트의 정수분의 1이겠죠. 리샘플링 할 필요는 없고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다운 샘플링해서 쉽게 이 리샘플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바로 샘플링 레이트 리덕션입니다. 그런데 다운 샘플링을 할 때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수 있었죠. 우리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을 때 그것을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샘플링을 할 때 에일리어싱의 효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에일리어싱은 어떻게 보면 없던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값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있던 스펙트럼 부분과 겹쳐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오히려 에일리어싱을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 하이 프리퀀시 부분에 오버랩될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삭제하고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링이죠. 그 다음에 샘플링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시메이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에 해당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컨티뉴어스 타임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링을 하고 슬로우하게 샘플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디스크리트 타임 프로세싱을 하는 것이 바로 데시메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데시메이션의 어원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데크가 10이란 뜻이죠. 뭐 데케이드 이러면은 10년 이렇게 되듯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뭐 전쟁에서 패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10명 중에 1명씩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줄이는 것을 데시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우리 다운 샘플링 할 때 어땠습니까? m개씩 자른 다음에 그 중에서 m-1개를 없앴죠. 데시메이션은 10명 중에 1명을 어떻게 보면 없애는 건데 이 다운 샘플링이 더 지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데시메이션이라는 용어는 어떤 때는 요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를 쓰지 않고 하는 것도 데시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업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은 업샘플러 followed by interpolation filter, 이렇게 업샘플링이 좀 더 간단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데시메이션을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 followed by 다운샘플러, 이렇게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 블락들,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있는 M, 이게 이건 그냥 간단한 다운샘플러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업샘플러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다운샘플링과 데시메이션 관련해서 다시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디지털 IF 모뎀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시켜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의 리시버 파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것이 베이스밴드 모뎀이,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이라는 뜻은 베이스밴드에서 리시버니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베이스밴드 시그널인 인페이즈 컨티뉴어스 타임 인페이즈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컨티뉴어스 타임 쿼드러처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통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꾸고, 모뎀이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니폼 샘플링이 필요하죠. 예. 근데 이 유니폼 샘플링을 할 때 우리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파트에서는 특별히 인텔리전트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그널의 타이밍을 잡지도 않았고 채널을 에스티메이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샘플링 타임을 찾아서 뽑아내고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A2D 컨버터에서 상당히 높은 레이트로 먼저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그널들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써서 타이밍을 잡고 채널을 에스티메이션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잡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고 나면 하이 레이트로 샘플링을 했는데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다운 샘플링 또는 데시메이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QAM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는 QAM 심벌 피리어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QAM 심벌이 매 T마다 날아가는데 그것을 촘촘하게 샘플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이밍도 모르고 이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촘촘하게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요 두 시그널을 각각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로 해서 만든 컴플렉스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되죠. 마치 이것은 이 D of M이라는 시그널을 P sub D of N이라는 시그널로 인터폴레이션 한 것이죠. 팩터는 M이고요. M은 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들어온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은 어떻습니까? 노이즈도 포함을 하죠. 스펙트럼상에 그려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X sub L D의 DTFT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시그널은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을 생각할 수 없지만 파워 스펙트럼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편의상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F 플러스 1F고요.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익스텐드 된 것이 DTFT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그널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인데 상당히 높은 레이트로 샘플링 돼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있고 여기에 인터피어링 시그널들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나요? 노이즈도 깔려 있죠. 그래서 노이즈도 이렇게 편의상 좀 이상하게 그립니다만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시그널에 대충 맞는 일종의 매치드 필터링을 합니다. 이 매치드 필터링은 제가 크게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좀 더 어드밴스드 된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반드시 배우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뽑아낸 다음에 타이밍이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도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들을 당연히 없애고 레이트도 떨어뜨려야죠. 이 부분들을 이 부분 안 없애고 레이트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스펙트럼 폴딩 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이 부분이 이제 다 스펙트럼 상에서 오버랩이 되면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필터를 하나 만들어서 디자이어드 시그널만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요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있는 이 부분의 밴드 위스가 W라고 할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M 다운 샘플링 할 때 뭐 L이라고 할까요? 네. L이라고 할 때 그 L분의 1 즉 1/2, 1/3, 1/4 이런 것보다 이 레이트가 2배의 W보다 클 수 있다면 그런 L이 존재한다면 어떻습니까? 먼저 Ideal Low Pass Filter with Bandwidth 1/2L인 것으로 먼저 잘라내고 그 다음에 팩터 L만큼 다운 샘플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렇게 Ideal Low Pass Filtering을 하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할까요? 네. L로 두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적절한 이 데시메이션 팩터 또는 다운 샘플링 팩터를 찾아내야 되고요. 이 다운 샘플링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오프셋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냥 다운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겠죠. 1/L씩 쉬프트 되다 보면 이것이 오른쪽으로 1/L 쉬프트 되면서 디자이어드 시그널에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필터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일 때는 어제이슨트 채널 인터피어런스와 어제이슨 채널 인터피어런스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노이즈가 깔려 있죠. 어제이슨 채널에. 그래서 그 노이즈도 좀 리무브를 하지 않으면 그냥 두고 다운 샘플링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또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다운 샘플링보다는 데시메이션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IF 모뎀의 리시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IF 모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지금 RX니까 수신된 시그널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인데 그것이 IF에서 A to D 컨버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A to D 컨버터가 있고 그럼 IF에서의 컨버트 되는 시그널은 IF 시그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풋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보면 어떤가요? 리얼 밴드 패스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센터 프리퀀시 FIF가 있고 스펙트럼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어떤 건가요? 이 IF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필터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뭐 아까처럼 어데이슨 채널 인터피어런스들도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노이즈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그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A to D 컨버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머지는 이제 필터돼서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가장 높은 프리퀀시 컴포넌트, 네. 이것의 어떻게 보면 2배로 샘플링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아날로그 파트는 상당히 이제 덤하죠. 네. 디지털 파트에서 뭔가 클레버하게 우리가 이런 어제이슨트 채널 인터페런스도 잘 서프레스를 하고 이 디자이드 시그널의 타이밍도 리커버리하고 채널도 에스티메이션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로 샘플링 레이트로 샘플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볼까요? QAM이라고 생각하고 이 T를 심볼 피리어드라고 하고 한 심볼 피리어드 동안에 우리가 M번뿐만 아니라 어떤 L번 또 그래서 굉장히 높은 레이트로 샘플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t로 샘플링하면 심볼 레이트로 샘플링하는 것인데 거기에 m배하고 또 l배 했던 것이죠. 자, 만약 우리가 이 디지털 파트에서 여기 컨버전하고 나면 이제 디지털 파트로 갈 텐데요. 디지털 파트에서 굉장히 큰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뭐 샘플링해서 프로세싱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샘플 수를 줄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리얼 베이스밴드에서 처리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가장 높은 레이트로 샘플링 2배로 샘플링을 하면 상당히 적은 메모리 그리고 상당히 낮은 스피드로도 프로세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높은 레이트로 샘플링하고 최대한 빨리 다시 이 디지털 도메인상에서 다운 컨버전을 해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샘플링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시그널이 나오나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게 X, I, F, D의 스펙트럼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 레이트가 일단 지금 나이키스트 컨디션,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나이키스트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얘가 1해프, 얘가 마이너스 1해프라면 아마 저 시그널이 이어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얼 시그널이니까 여기도 또 있어야죠. 네,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분포합니다. 물론 피리어딩이니까 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의 요 스펙트럼을 카피를 해서 정수씩 정수만큼씩 옮기면서 또 복사를 해놔야 되겠죠. 베이스트를. 네, 스펙트럼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그널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과 달리 디지털 IF 모뎀은 다운 컨버전을 이제 디지털 도메인 상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뜻 생각 드는 것은 뭐냐면 요 프리퀀시가 있을 겁니다. 요 프리퀀시를 이렇게 아래로 시프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e to the j2 pi fi nt divided by lm이 있기 때문에 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로 하면은 이제 요 다운 컨버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마이너스 사인이 붙은 익스포넨셜 펑션을 이제 곱하는데 컴플렉스 엔벨로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뽑아내고 싶기 때문에 2배를 해서 뽑아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시프트 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쉬프트 돼서 없어지겠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기 사실 이쪽에도 있었죠. 얘가 어떻게 보면 이게 로테이트 돼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다운시프트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랩 어라운드 돼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시그널 X sub L이죠. 이것을 하이 레이트로 샘플링 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그러니까 컴플렉스 베이스밴드로 내려놓은 시그널을 우리가 만약 샘플링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없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처럼 우리가 IF에서 샘플링 한 것을 디지털 도메인상에서 다운 컨버전하면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터링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예. 물론 여기서 이제 필터링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나중에 다운 샘플링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운 샘플링 하기 전에 안티 엘리어싱 필터링을 하면은 저절로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디지털 IF 모뎀에서도 IF에서 패스트 레이트로 샘플링 한 다음에 재빨리 다운 샘플링을 하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데시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통신에서 항상 주의하실 게 이겁니다. 그냥 업 샘플링, 다운 샘플링 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폴레이션, 데시메이션 하셔야 됩니다. 필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터폴레이션과 데시메이션에서 나오는 필터를 어떻습니까? 예, 디렉 델타 펑션으로 해버리면 인터폴레이션이 그냥 업 샘플링이 되고 데시메이션이 또 다운 샘플링이 되죠. 그래서 일단 항상 기억하실 건 뭐냐면 업 샘플링, 다운 샘플링 할 때는 필터를 넣어야 된다. 업 샘플링 할 때는 업 샘플링 하고 나서 필터를 넣는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운 샘플링 할 때는 다운 샘플링 하기 전에 안티 엘리어싱 필터에 해당하는 것을 넣고 다운 샘플링 한다. 즉 데시메이션 한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운 샘플링을 하기 전에 안티 엘리어싱 필터를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데시메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가능한 것은 뭐냐면 특히 요렇게 우리가 만약 필터링 한다면은 어제이슨 채널 인터피어런스도 서프레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랩 어라운드 돼서 돌아 나오는 부분도 서프레스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제이슨트 채널 인터피어런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가우시안 노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그냥 안 보이는구나 이러고 다운 샘플링 하다가는 이 노이즈가 들어와서 노이즈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필터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다이렉트 다운 샘플링을 하면은 에일리어싱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건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건가요? 예, 다운 샘플링을 그냥 해버리면 노이즈가 이제 내려와서 마치 이미지 밴드에서 나오듯이 노이즈가 나와서 디자이어드 밴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티 엘리어싱 필터가 앞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제이슨트 채널 인터피어런스와 아웃 오브 밴드, 디자이어드 밴드는 아니지만 일종의 이미지 밴드처럼 이미지 밴드에 존재하는 그런 AWGN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IF 샘플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2배의 e to the minus j 2pi f i f t over lm 이렇게 해서 다운 시프팅을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뭐라고요? 이 아웃풋에서 그렇죠. 이 랩 어라운드 돼서 나타나는 컴포넌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배로 다운 샘플링을 해서 물론 이때는 아직은 예를 들면 샤프하게 필터링을 안 했다면은 왜냐하면 하이레이트에서 디자인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또는 이 어제이슨트 채널 인터피어런스가 이미 이 인밴드로 약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아웃 오브 밴드에 있는 것을 오브저브해서 인밴드에 있는 인터피어런스를 서프레이션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굳이 다 생략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L배 다운 샘플링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랩 어라운드 된 부분도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 랩 어라운드 될 부분들 다운 샘플링 하다 보면 이제 폴딩이 일어날 텐데 그 부분에 있는 노이즈들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여기 매치드 필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타이밍 에퀴지션을 하고 그다음에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해서 이제 샘플링 하는 레이트를 좀 더 줄여드려도 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t라고 했으면 이것보다도 뭐 m배 더 샘플링을 해놨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어떤 m''을 찾아서 뭐 보통 m''은 한 2 정도 되겠죠. 1이나. 그래서 또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링을 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다운 샘플링 하는 이런 과정을 디지털 IF 프로세싱에서는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치드 필터가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고 채널 에스티메이션 프로세스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링을 하고 다운 샘플링 하는 이 데시메이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과 디지털 IF 모뎀에서는 다운 샘플링, 데시메이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디지털 IF 모뎀이라는 주 제목 하에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과는 달리 이 D자로 시작하는 두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업샘플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터폴레이션을 배웠는데요. 어땠었습니까? 업샘플링은 이렇게 위로 향하는 업워드 화살표가 있고 뭐 팩터를 이렇게 쓰는 것이었고요. 인터폴레이션은 업샘플링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인터폴레이션 필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다운 샘플링은 어떻게 됐나요? 다운 샘플러는 이렇게 다운워즈 화살표가 있고 뭐 M 이렇게 팩터가 적혀 있었고요. 데시메이션 어땠습니까? 이 다운 샘플링은 일종의 로우 레이트 샘플링이기 때문에 여기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운 샘플러가 나오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 샘플링과 데시메이션은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그리고 디지털 IF 모뎀에서 거의 반드시 수행되는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운 샘플링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 다운 샘플링 팩터만큼씩 그룹핑을 합니다. 어떤 옵셋으로부터 그룹핑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델타부터 그룹핑을 했다면 m개를 첫 번째 녀석만 남겨놓고 m-1개는 다 없앱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0으로 뭐 만든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0을 다 이제 삭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아니라 벡터가 있는데 그것을 다운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예를 들면 큰 벡터였는데 다운 샘플링 하면 당연히 길이가 여기서 말하는 m배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 말하는 것처럼 다운 샘플링 팩터와 옵셋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샘플링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1/ts로 샘플링했고요. 하나는 그것보다 더 느린 1/ 어떤 캐피탈 M 타임스 ts로 즉 m배 느리게 샘플링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시그널이 이렇게 있을 때 ts로 이렇게 샘플링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같은 시그널을 2ts로 샘플링 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Discrete Time 시그널로 유니폼 샘플링 하는 것은 다 배웠었죠. 그래서 그 식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어떤 추측이 가능했습니까? 다운 샘플링 하여 얻은 그러니까 Discrete Time 시그널을 다운 샘플링 하여 얻은 DTFT는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떤 폴디드 스펙트럼이었는데 이미 DTFT는 피리어딕하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폴딩을 할 때 우리가 캐피탈 M 개의 텀만 가지고 폴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폴딩하고 나서 주기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Uniform Sampling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F 빼기 정수 나누기
period 이렇게 되듯이 여기서도 f 빼기 정수 나누기 period가 e to the j2 pi 다음에 나오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제 anti-aliasing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aliasing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것을 캐피탈 M이 2가 되는 다운샘플링을 하면 이렇게 시프트된 텀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 부분들이 aliasing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폴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주기 여기서는 1 over 2m이죠. 1 over m이죠. 이것이 1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커진다. 하이어 프리퀀시로 이렇게 스프레드 된다, 익스펜드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Uniform Sampling에서 우리가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 Discrete Time to Discrete Time Down Sampling에서도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을 똑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땠습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1 over m이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이면 Perfect Reconstruction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If and only if condition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뭡니까? 이게 m이 자연수기 때문에 1이면은 다운샘플링 하지 않는 것이고요. 2만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미 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3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굉장히 네로밴드 시그널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운샘플링을 해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되려면은 상당히 네로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했었죠? 증명은 컨스트럭션을 함으로써 했죠. 그래서 다운샘플링 해놓고 어떻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다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다운샘플링 하기 전의 시그널을 리컨스트럭트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업샘플링 followed by sync interpolator였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m배 다운샘플링 한 것을 다시 m배 업샘플링 하고 그다음에 sync 펄스로 매 제로 크로싱이 m마다 일어나는 싱크 펄스로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지난번에 배운 식 프리퀀시 도메인 디스크립션과 이번 시간에 배운 디스크립션을 결합해서 이 최종 아웃풋 G가 인풋 X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데시메이션은 마치 업샘플링 다음에 필터인 인터폴레이션 필터가 나오는 것처럼 데시메이션은 이 다운샘플러 앞에 필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가 특히 anti-aliasing 필터일 때 데시메이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시메이션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모뎀에서 많이 쓰인다.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에서도 쓰이고 디지털 IF 모뎀에서도 쓰인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주의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통신에서는 디자이드 시그널만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날로그 필터링을 잘해도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가 깔려 있을 수 있고 또는 코어 채널 인터페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이슨 채널 인터페런스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서프레스 해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디자이드 시그널만 생각하고는 스펙트럼 사명에 이거밖에 없네 그러고는 간단한 프로세싱 예를 들면 다운 샘플링을 시도하다 보면 코어 채널 인터페런스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 깔려있던 노이즈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가 어렵게 센서티버티를 높여놓은 이 수신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jacent 채널 인터페런스와 아웃 오브 밴드에 있는 AWGN이 마치 우리가 믹싱하면은 이미지 밴드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티-엘리싱 필터로 반드시 처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IF 모뎀에서도 이렇게 높은 프리퀀시 상에서 존재하는 디자이드 시그널과 그리고 우리의 채널 셀렉트 필터를 통과했을 수 있는 어데이슨 채널 인터페런스 그리고 인밴드 및 어데이슨 채널에 있는 아웃 오브 밴드 AWGN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 컨버전을 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뭐라고 했나요?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이렇게 랩 어라운드 돼서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터링해서 이 부분을 없애고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만 샤프하게 잘라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샤프하게 잘라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필터링을 잘 한 다음에 로우 레이트로 샘플링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리샘플링을 할 것이 아니라 다운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 이 필터가 등장하니까 결국은 이 필터링 followed by 다운 샘플러는 데시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것이 여기서 A to D 컨버터를 통해서 컨버전된 discrete time 시그널이고요. 컴플렉스 도메인상에서 다운 컨버전이 되는데 여기서 로우 패스 필터 또는 뭐 안티 ALSM 필터를 써서 인터피런스를 적절히 제거하고 약간의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클 때도 있습니다. 다운 샘플링을 해서 그 다음 매치드 필터링과 뭐 에스티메이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잘 데시메이션 할 수 있는 팩터를 찾아낸 다음에 또다시 안티 ALSM 필터링을 하고 다운 샘플링 하는 2번 이상의 이런 데시메이션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